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초대석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노동문제 전문가시죠. 민노총과 한국의 노동정책 그리고 경제정책 등 각종 정책과 관련 이슈에 대해서 김대호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김대호 소장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금 김 소장님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출범한 지 꽤 됐죠. 4월 7일 날 당선돼서 4월 8일 날 바로 출근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한 달하고 50일 가량 된 거죠. 50일간 됐네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금 50일 좀 지난번 약간 이르겠습니다만 우리 김대호 소장님 보시기에는 총평이요. 아니 이게 첫 단추를 갖다가 끼는 거 보면요. 예. 뒤에 이렇게 단추들이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습니까? 옷매무시가 그렇죠. 흐트러지는 건데 예. 지금 제가 볼 때 첫 단추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요? 아니, 일단은 하나 좀 넘겨 보시죠. 예. 오늘 그러면 네. 우리 김대호 소장님의 얘기는 네. 오세훈 시장 무엇부터 해야 되나 네. 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동호 초대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서울시장이든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든 할 수 있는 일 또는 해야 할 일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다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중요한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고요. 결국 지도자 역할들은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네네. 거기에서 우선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선순위를 갖다가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이제 네.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디든지 막힌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처럼 뭐 백신 구입해라고 했는데 일선에서 막힌 데가 있으니까 백신을 구입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건 뭐 다들 얘기로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서로 책임을 지지 않고 만약에 백신을 당시 어디서 성공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입 계약을 맺어놓고 실패했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 막혀 있는 골인데 문제는 지금 막힌 거를 못 본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제 그 국가 수상이라든지 대통령이 직접 이제 백신 구입 관련해서 이제 팔 걷어붙이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 내가 진다 하고.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지시는 여러 번 했다며. 지시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시로 치면은 뭐 경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무슨 고용 늘리고 좋은 일자리 늘리고 그 지시는 뭐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천국 만들어라는 지시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막힌 데를 갖다가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지도자의 눈이고 네, 예, 능력이죠. 그렇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한 달여 이제 쭉 지나면서 그때에 주요하게 이제 언론에서 거론된 정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방역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역 정책. 정말 지독했어요. 박원순. 아니 근데 그래서 말입니다. 당선되자마자 오세훈 시장이 일률적인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는 더 지속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밤 9시,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중앙정부의 일률적 방식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했거든요. 그렇죠. 뭔가 이제 오세훈 시장의 시정이 네네. 뭔가 박원순의 일방적 통제식 그리고 이제 그 통제식 방역 정책 때문에 정말 네네. 죽어가던 자영업자들한테 뭔가 새로운 활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큰 기대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가검사 키트라는 거를 갖다가 다 꺼냈습니다. 이 보건소나 검사소에 안 가도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 검사 키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업종별로 영업 시간 제한을 갖다가 달리한다. 어떤 데는 뭐 12시까지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보다 싶었는데 막상 까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하는 PCR 검사, 이게 유전자 정복 검사라 그럽니다. 이 PCR 검사의 민감도가 97%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가 검사 키트는 이게 민감도가 17.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양성을 양성으로 판정하고 음성을 음성으로 판정해야 되는데 진단 확률이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진단율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게다가 이게 한 15,000원 좀 해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치가 않아요. 한 11단계 가량 거쳐서 15분 가량 걸리고 그게 키트가 15,000원인데 아, 11단계나 뭔가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해서 코에다 뭘 넣어서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하여튼 직접 써본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만만치 않다.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민감도가 한 80% 90%라 되면은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자가 검사 키트 활용 아이디어가 사실은 이게 거의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심차게 이제 서울형 무슨 방역을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용두사미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쯤에 또 확진자 수가 급속히 늘어났죠. 그러기도 하고. 예, 예. 그다음 부동산 정책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당선되자마자 이제 강남 재건축 단지의 집값이 들썩거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천하장사라도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4월 21일 날 그때 압구정동하고 여의도하고 목동, 성수 등 다 네 군데에다가 거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로 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한 게 아니고요. 규제를 갖다 더 강화를 했죠. 강화했네. 예. 아니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저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요? 아니 근데 저 부분은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일종의 고육책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부동산 관련해서도요, 오세훈 시장의 어떤 회심의 어떤 카드는 이게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건축 재규제 못 풀었잖아요. 네네. 여전히 그 지금 시민들은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풀긴 풀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걸 갖다가 풀어버리면은요, 원래 이제 이 집값이 그냥 막 계속 오를 거다라고 하는 심리가 팽배한 상황에서요. 그때 만약에 공급을 갖다 해버리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올라갑니다. 그건 또 왜 그런가요? 그거는 뭐 철칙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를 거라 보기 때문에. 오를 거라 보기 때문에. 야, 장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원리 있지 않습니까? 공급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야, 그거는 이제 5년, 10년, 15년 텀이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공급한다고 해도 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푼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준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3, 4년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선분양이 아니라 이제 후분양식으로 만약에 가져간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대규모 공급 어떤 그 약속을 갖다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장에 긍정적 영향 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시장에 신호를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긍정적 신호를 주면 시장이 반응하도록요. 근데 제 부분은요, 어쨌든 간에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이나 도시계획 전문가들, 공무원들하고 같이 지금 이제 언제 어디다가 이제 규제를 갖다가 풀고 공급 계획을 발표할지 이걸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두 가지 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뭔가 오세훈 시장의 불강력적이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예상이 됐던 거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무리 첫날부터 능수가 가겠다고 해도 이 방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 과학적인 측면과 심리적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방역 정책 전문가들의 서포트를 갖다가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제가 볼 때는 그 선거운동 저 정책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을 제대로 잘 못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방역하고 부동산이 어떻게 일종의 간판 공약 비슷했는데 그 두 개가 핵심이었는데 뭐 용두사미처럼 됐죠. 지금 아무것도 안 된 꼴이 돼버렸잖아요. 뭐 그 외에 이제 유치원 무상급식을 수용을 했더만요. 이거는 옛날에 이게 그 무상급식 본인이 그거 이 이게 그 시민들한테 그 투표 돌리다가 지금 본인이 지금 결국 그만둬야 됐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 부분에서 대해서 꼬리를 확 내렸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어린이집에 이제 급식비하고 간식비가 좀 낮아요. 그거를 갖다 좀 올려주라, 즉 현실화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갈등적 사안이 있잖아요. 일종의 이제 갈등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갈등을 일으킨 게 뭐냐면은 그때 박은순 그때 그 서울시장으로 장례식을 갖다 크게 치렀지 않습니까? 예. 그 책임자였던 행정국장하고 그 다음에 도시교통실장하고 상수도 사업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한 거. 그렇죠. 이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 갈등, 어떤 만들어낸 갈등인데요. 근데 지금 저때 그 뭡니까 오세훈 시장이 또 그것도 지금 양보해 버렸잖아요. 그 광화문 광장 그것도. 참 그런 데 있는데 광화문 광장에 이게 재구조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뭐 이미 많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산 낭비가 된다는 명의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지금 엉뚱한 거라도 그냥 전임 시장 그 전임 대통령 나오기 전에 마구 뭘 엉뚱하게 해놔놓으면 그거 아무도 손 못 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저 공약을 갖다가 딱 들으면서 안 될 텐데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거는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하는구나. 네, 이걸 갖다 느꼈습니다. 이거는 구조로 보면요. 막상 이제 이 파이천 어쨌든 간에 저게 이게 기존의 그 거대한 중앙 분리대형의 어떤 그 광화문 광장이었잖아요. 중앙 분리대형 광화문 광장을 한쪽으로 민 거죠. 붙여서 한 3.5배 정도 키우는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거를 갖다가 마냥 좀 다른 대안이 이게 마땅치 않았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광장을 키우는 거니까. 그럼 광장을 키워놓고 대신 뭐 예를 들면 잘못된 조형물이나 정치적 상징물들은 없애고 조정하는 그런 방식들의 협상이 가능하겠군요. 예, 그거는 뭐 타협안이. 당연히 그건 할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저 공약 나는 참 시장을 몇년 한 5년인가 해본 사람 치고는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적절치 않은 공약을 갖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이게 이 재구조화 공사를 갖다 계속 속행하는 거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자, 이상 이제 대충 이제 오세훈 시정 한 50일을 갖다가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실패한 것밖에 안 보이네. 성공한 건 없나요? 아니 뭐 지금은 성공을 따지기가 어렵죠. 50일이니까. 네네. 뭐 물밑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기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전 이재명 지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냐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뭐 부채가 많아가지고 뭐 빚 못 갚겠다. 근데 그 당시 성남시가 재정이 결코 불건전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부채가 별로 문제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생쇼를 한 겁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그런 거를 비롯해 가지고요. 이 사람은 이재명 시장이 그 선언한 이유는 뭔가요? 그때 뭔가 이제 성남시가 굉장히 부실하다, 파산하기 직전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일단은 뭐 그렇게 말하면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어쨌든 뭐 그 전에는 보수 시장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이재명 지사는 끊임없이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뭔가 어떤 대립물 있지 않습니까? 주로 박근혜 정부하고 뭐 괜히 싸우고 말입니다. 그다음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그 건설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건설에 다 싸우고 끊임없이 이제 싸움질을 갖다가 제가 볼 때 쓸데없는 갈등과 분란을 일으켰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도전자들이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이라는 어떤 새로운 그 대립물을 만들고 네네. 그 속에서 기존이라는 관성이라는 대립물과 자기의 차별점을 만들어서 자기의 나름대로 위치를 포지션을 만들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잡아나가는 방법이거든요. 주로 이제 그 좌파들이나 혹은 그 도전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죠. 예, 저는 오세훈 시장, 이재명 지사는 너무나 과하고 정말 쓸데없는 그 사람 뭐 분란을 우리나라 많이 최고의 일으켰거든요. 포퓰리스트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 얘기 하는 거는요.
그래서 오세훈 그 시장과 지금 이재명 지사를 두 사를 비교하면 그 우리 그 박원순 시장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서 박원순도 쓸데없이 아니 박원순 말고 지금 오세훈은 예, 오세훈은요. 그러나 지금은 한참 갈등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렇지. 건강한 갈등. 그렇지. 정상화하는 네. 과정에서 비정상이 많으니까 비정상을 지적을 하고 그렇지. 비정상을 정상화를 갖다가 시키려 그러면 그럼 갈등이 우선 일어나죠. 감사나 뭐런 진단 이런 걸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원순의 대표적 사업 중에서. 바로 그겁니다. 한참 넘어가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예. 야, 이거 지금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면은요. 가장 먼저 박원순 시장의 정책 사업 조직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만들어 놓은 조직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디테일을 들여다보고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아니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말입니다. 서울시의 코로나 방역 정책 내지 사업을 갖다가 이제 쭉 그 펼쳤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 그때 8.15 그때 그 아니 그리고 집회하고 나서 예. 그때 뭐냐면은 그 광화문 인근에 그 그렇지. 그 휴대폰 휴대폰 통화를 전부 그 휴대폰 회사한테 전부 요청해가 지금 다 받았잖아요.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하고 그다음 보건소에서 예. 이 계속 그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부 그 조사 받으라고. 그러니까 뭐 거기 광화문 참석하지 말고 인근 지나간 사람은 전부 다 받으라고 보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요. 그 서울 시내 곳곳에서 현수막 보건소 이름으로 현수막을 갖다 붙여놨었거든요. 예. 8.15 집회 참가자들은 그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그 일종의 공포 분위기 조성이죠. 그게 당연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역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과학적이지도 않고. 근데 그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한 달 반 이상을 갖다가 그 현수막을 갖다 붙여놨어요. 당시 그리고 지금 기억나는 게 예. 8.15 바로 그날 종각에서 한 400m도 안 떨어진 곳에서 벌어졌던 그 민노총 집회 한 3,000명 집회는 아예 조사도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많이 논란됐는데 문제는요. 지금 저게 어쨌든 보건복지부 밑에 있는 뭐 질병관리 뭐 본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뒤에는 뭐 청와대에서 장난하는 애들이 있겠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어쨌든 간에 관할 어떤 보건소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한테다 오다를 때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할 보건소는 사실상 지금 이원 지휘 체계죠. 네네. 지금 그러니까 구청장의 직접 지시보다는 그 질병관리본부의 지시를 받는 이원 체계죠. 하여튼 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건소장에 대한 어떤 임명권 있잖아요. 임명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또 그런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지휘들은 보건복지부가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의 어떤 뭐 산하기관처럼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럴 필요는 꼭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질병관리 업무에 예를 들면 통일성이나 뭐 그런 효과를 위해서는 뭐 그럴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러면 8.15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그와 같은 무지막지한 네. 전체주의적인 그 통제와 이런 것이 누구 책임하에서 어떻게 진행된지를 좀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이제 질병관리 뭐 과나 뭐 감염병 뭐 관리과 뭐 이런 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과가 그러면은 어떤 오더를 받았고 누구한테? 어떤 오더를 내렸고 예. 이거 있잖아요. 예. 정보를 어떻게 받았고 그다음에 저쪽 이 구청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청 보건소에 대해서도 그래야 됩니다. 왜 그 현수막을 갖다가 그렇게 누가 달아라 그랬는지 현수막 문구를 갖다가 누가 정했는지 아니 저는 이런 거를 갖다 파헤쳐야 되거든요. 파헤치면요. 그러면 정치 방역의 어떤 그 증거들이 실체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오세훈이 그거부터 했어야 되네. 예? 그리고 그런 증거들을 갖다가요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때 사실은 인권 침해가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심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 상대방 아니 거기에 지나갔다는 것만 가지고도
전부 휴대번호 통화 기록을 조사해 가지고 개인한테 전부 다 문자 보내 가지고 검사 받으라고 그다음에 네. 그 8.15 집회 참여한 사람도 사실은 당시 그 질병관리 기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병관리청의 그 뭡니까 그 검사 기준에 보면은 밀접 접촉자에 한해서 검사 받으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아무런 근거 없이 전부 예를 들면 아니 야외에 지나간 사람도 전부 검사 받으라고 대한민국을 온통 지금 그 뭡니까 그 공포로 몰아갔잖아요. 바로 그 많은 데이터들은 중앙정부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로 불리는 중앙정부에 많은 것도 있지만요. 어쨌든 지자체가 손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치 방역질도요. 어쨌든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요 지자체 서울시하고요. 그다음에 구청 같은 경우는 요런 어떤 정치 방역질의 어떤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그때 8.15 때 집중적으로 탄압받던 사랑제일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분들이 굉장히 인권 침해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제일교회 아니 저도 사실은 그 지금 그거 가지고 제가 지금 그 수사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 재판 받고 있어요. 네네. 아니 저는 그 8월 14일 날 그 검사를 받아서 8월 17일 날 그게 그 뭡니까 그 음성이 나왔다고요. 네네. 아니 그런데 14일간 자가 격리하라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당신들 근거에 보면 난 밀접 접촉자도 아닌데 왜 근거하냐 난 못 듣겠다 했더만은 걔들이 고소해가지고 결국 지금 재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쨌든 박은순 시장이 정말로 비정상적으로 한 펼친 시정이 무지 많을 텐데 일단은요. 그거를 갖다가 파헤쳐 가지고요. 좀 드러내야 되거든요. 이번에 마을 공동체 사업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6월달 마을 공동체 사업을 우리 그 김대호 소장이 한번 이야기했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을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데다가 지금 9년간 위탁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9년간 위탁한 게 총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다시 지금 1년에 보니까 한 190억 정도 들어간 100몇십억 정도 들어가는 네네. 그러니까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데다가 마을 공동체 사업 통째로 위탁했는데 그런 거 아니 그거를 지금 박원순 시장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지금 검사도 없고 오히려 지금 공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대호 소장이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각 지자체에 있는 지금 노동 무슨 상담센터인가요? 네네. 그거 그렇습니다. 민노총한테 전부 위탁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의 각종 센터들, 네. 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이런 어떤, 그 다음에 그거 기타 마을 공동체니 이런 데 관변 조직들이 있잖아요. 네. 예산, 인력, 사업 내용을 갖다가 한번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 뽑았는지, 그렇죠. 사업 그 돈이 내용이 어떻게 뭔지, 들어갔는지. 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네. 아니 그리고 제가 마을 공동체 사업 보니까 네네. 제가 그 서대문 지역에 보니까 마을 공동체 예를 들면 한다 해가지고 재생사업 한다 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네네. 그냥 거기다가 페인트 칠해요. 네네. 도시재생이다 이런. 예, 그럼 페인트 칠하면 누구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공짜로 시키지 않았을 테니까. 그것도 미술품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떤 가격을 높게 책정해 줬을 겁니다. 민중 미술 하는 애들한테 줬겠죠. 그렇겠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또 멀쩡한 집 하나 임대해가지고 걔들이 샀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그 마을에 예를 들면 아이들 공부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가보니까 떡하니 활동가실이 있어요. 네네. 그 활동가가 누굴까요? 뻔하지 뭐. 뻔하잖아요. 이른바 이제 민주 건달들 중에서 제일 하급 건달이. 그러니까 있겠죠. 거기에 활동가실이라고 멀쩡히 사무실 줘가지고 네네. 아이들 여기에 오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엉뚱한 교육 시키지 않겠어요? 뭐 그렇겠죠. 그런 게 도시재생 사업이고 마을 공동체 내나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원래요. 우리나라의 어떤 지자체라는 게 기획은 있는데요. 뭔가 집행은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도 없고 감사는 아주 표적 감사만 합니다. 근데 제 얘기는요. 원래 모든 어떤 이 지자체장들은 되면은요.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는 예산 얼마 들었고 그다음에 이용자가 얼마나 됐고 그다음에 이용자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비용 대비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개인 주먹구구식 사업에도 다 평가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지자체 사업들은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거는요 기획하고 집행한 공무원 보고 평가해라 그래.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뭐 기획하고 집행했으니까 누가 뭐 평가라는 게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렇습니다. 이건 원래 지자체의 고질병이거든요, 원래. 아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박은순에서 오세훈으로 바뀌었으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거 한번 띄워보시죠. 예? 저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금 좀 한번 키워보실래요? 네네네. 그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데 제가 이제 코로나 방역을 얘기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또 있네요, 저기.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방역을 얘기했는데 이분이 뭐냐면은 서울형 방역을 뭔가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자가진단 키트라고 하는 그 아마 이분이 자가진단 키트의 어떤 효율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 거를 덜컥 내밀었다가 그냥 바로 접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말입니다. 해외 주요 도시 예컨대 일본은 우리보다 좀 심해요. 미국이나 유럽 도시는 서울보다 한 코로나 확진자가 100배 정도 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도 이제 거기는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뭐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고 피해 보상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보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여지들이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예, 비교 그죠? 대상이 되죠. 우리보다 아마 한 2배 정도 심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 셧다운 시키면 다 정부에서 보상했더만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갖다가 예배를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는지 학교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 이런 사례를 수집을 해가지고요. 미국은 예배 통제 안 하는 것 같던데. 예, 아니 그러니까 야, 그것도 이제 심한 나라가 아주 우리 100배, 200배씩 심하면요. 예. 우리가 훨씬 강하게 통제를 하긴 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통제 안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딱 비교를 해가지고 한국의 지금 현재 방역이 이쪽에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방역을 했는데 피해 보상을 우리가 너무 약하게 한다. 예, 근데 이런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딱 주장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아니, 서울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인력과 정보는 당연히 어떤 그 일본이라든지 그 이게 뭐 유럽이 뭐 미국이나 유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어떤 지금 방역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총화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필요하면 의원실 통해 가지고 말입니다. 협조를 구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우리 저기 그 해외 공간에다가 뭔가 공문 보내 가지고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댓글창에도 하늘비파 TV가 사랑제일교회 억울함도 사실은 지난번 정치 방역이 그렇습니다. 가장 당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걸 조사하면 정말 억울함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 조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재명이 만약 했다 그러면요. 입장 바꿔놓고 하면 저런 거를 갖다 남김없이 파헤쳤을 겁니다. 싹 뒤졌을 겁니다. 전에 임종석 내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네. 청와대 계속 끊임없이 파도 마르지 않는 삶처럼 말입니다. 어디가 제보 받아가지고 그거 뭐 청와대 뭐 캐비넷에서 나왔다 하면서 흔들어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임자가 몰래 불법적으로 그 보관해둔 것들을 캐비넷에서 발견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짓거리를 했는데 이거 오세훈은 너무 안 해도 너무 안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의 각종 그 센터, 위원회, 뭐 산하기관 이 간변 조직들의 어떤 그 특히 뭐 사회적 경제다 마을 사업. 야, 저 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도 있어요? 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큰 예산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 예컨대 제로페이 사업. 예. 이 몇백억 들었죠, 그죠? 예.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가 넘는 큰 사업입니다, 이거. 그래요? 원전 2개 줄인가 이래가지고요. 예. 지금도 서울 곳곳 베란다에다가 지금 태양광 전지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냐면은 전단지들이 막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해 주니까 해라고. 저거요. 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패널도 다 나중에 환경 오염되잖아요. 10년, 15년 다 갈아야 된다면서. 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말하는 효율이 안 나옵니다. 효율이 안 나오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날씨도 또 다르고. 예, 각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수명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 전기를 갖다가 축전하는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기 축전 시스템.
그거 화제도 잘 나고요. 근데 저 태양광 사업에 주로 옛날 운동권들이 다 많이 달라붙어 있던데. 원래 저기 허인혜 씨가 저거를 갖다가 초창기에 했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그래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 가지고 아마 구속됐던 예, 거예요. 예. 근데 그 외에도 꽤 있습니다, 저게. 근데 저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노조 노동 관련 예산들 아까 그뭐 예, 센터 있지 않습니까? 노동 상담소. 거기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놈이 어떤 사업을 갖다가 했는지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니, 민노총이 통째로 줬으면 네네. 왜 줬는지, 네네. 무슨 과정에서 줬는지, 그리고 걔들은 무슨 일을 갖고 어떤 놈들을 거기다 쓰고 있는지, 네네. 우리 시민 예산 가지고 말 운동권들 뒷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파헤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아주 작은 거긴 합니다만은 공무원 교육하고 뭐 인방 교육, 뭐 민주 시민 교육, 뭐 평생 교육 맞아. 있는데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게 전부 그 좌파 교육이잖아. 대한민국 망가뜨리는 교육이고. 아니 그거보다 제가 볼 때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 하는 그 교육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 교육. 아니 저는 민주 시민 교육 할 때 어디서 저기 경기도 어디서 할 때 저도 강사로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을 쭉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저런 내용들 있죠. 저거는 교육의 어떤 이 콘텐츠 자체도 좀 뜯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누가 하는지도 봐야 되고요. 콘텐츠 자체도 이걸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허접한 콘텐츠는 걸러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과정에서 혹시 또 이동호 원장님이나 제 같은 사람이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강사든 프로그램이든 적극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쟤들은 그렇지. 쟤들은 전부 좌파 강사들하고 좌파 프로그램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게 너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세계 민주 시민 교육이 아니라 자유민주 시민 교육에다가 세계 시민 교육.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지자체장들이 들어가서 저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런 만약에 지금 저 교육들을 우리 우파식 교육으로 강사도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면 사실은 우리 우파 내에서 지금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새로운 그 자기 나름대로 우파 운동도 벌이면서 그리고 우리 그 보수 우파의 이념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또 한편으로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그동안 어려운 조건에서 열심히 노력한 보상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만들 생각이 일절 없어요. 그게 이제 심각한데 이게 지금 저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민주건달이 아니라 자유건달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건달이란 말이. 자유 이념에 투철한 활동가들이나 예. 그 나름대로 지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들 수백 수천 명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저희들은 수만 명을 활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여러 수많은 사업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걔들이 또 때 되면 다 시위로 나오잖아요. 걔들. 그렇습니다. 걔들이 딱 또 아리를 틀고 있고요. 이번에 저기 오세훈 시장이 와가지고 어쨌든 자기들 다 덜쳐보고 말입니다. 거기는 햇빛을 쪼이면 되거든요. 그렇지. 엄습한 데서 여러 가지 어떤 부정 비리든 아니면은 그냥 뭐 낭비가 일어나는데 거기다가 투명하게 공개를 갖다가 하고 사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요. 마치 그 저기 곰팡이들이 햇볕 딱 쐬주면 죽듯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대호 소장님은 저거부터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시정과 정책, 사업 조직을 대해서 평가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실체를 드러내라는 이야기.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이 이야기죠. 그렇죠. 아니 저기 돈 흘러가는 예산이 흘러가는 이 구비마다 수많은 빨대들이 빨대 들고 다 빨아먹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도희 김님께서 오 시장은 왜 잠잠하고 좌파의 빌부터 타협하려는 건가라는 댓글을 저게 제가 볼 때는요 갈등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갈등을 너무 즐겨서 문제거든요. 근데 오세훈은 갈등을 너무 회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수 우파들의 약점 중에 하나는 고위 관료나 뭐 이렇게 어쨌든 나름대로 경력이 화려한 사람들이 전부 샌님들이야, 도련님들이야. 투지가 없어. 그 투지 없는 건 사실은 이념 부족 아니에요? 사상 부족?
소명의 부족이고 철학 부족이고 소명 부족이고. 소명의 부족이고 용기와 강단의 부족이거든요. 용기와 강단은 사실은 소명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철학에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용기 강단은 갈등을 이렇게 갈등에 대한 내성인데요. 두려워하지 않지. 그러니까 소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용기가 나오는 아니 거거든요. 옳은 일을 하려면 그 평지풍파가 있어야 옳은 일이 이루어지지. 저는요 엄청나게 비정상적으로 돼 있으면 정상화시키려 그러면은 당연히 갈등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갈등을 갖다 무릅쓰고 이제 그 이렇게 뚫고 나가야 비로소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 뒤에 사진 한번 보여줘. 태양광사 아주 멋진 거 보여주네. 그 뒤편 하나 한 번 뒷거 좀만 보여주세요. 우리 김대호 소장이 관련 자료 많이 모으셨네. 고만있어 봐라. 왜 어디 가셨나? 예. 뒤에 예. 저거 한번 띄워봐요. 지금 저거는 뭐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저기 북한산 자락에 제가 등산 좀 다니는데 저기 예. 딱 태양광 패널 붙어 있어요. 저기 태양광 패널 다 붙여놨네. 예, 저기는 다 붙여놨습니다. 그 누가 사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집 그 아파트 있잖아요. 입구에 딱 붙어 있는 저 전단지입니다. 저게. 전단지예요? 예, 지금도 붙이고 있어요. 어.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 심각한 사기입니다. 제가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넘겨 보시죠. 네. 지금 미니 태양광 발전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에 1조 7천억 투입 예정이고요. 현재 주택형 15만 원 지원금이 3천억 정도가 예산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베라나 거층의 구청 지원금이 5 내지 1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서울시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래 가지고 이제 쭉 효율을 태양광 모듈의 효율 있잖아요. 20년간 뭐 평균 90% 인버터 효율 20년간 뭐 90%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계산을 갖다가 해봐도요. 이거는 터무니없이 이거는 효율이 낮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6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은 서울시 시민의 기만 행위입니다. 이게 그 서울시와 이 업자들이 최적 조건에서 최대 발전량을 홍보를 하거든요. 설치 가구의 실제 태양광 발전 가용량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이거 박은순이 일부러 숨겼거든요. 오세훈은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실제 이제 설치 가구에 실제로 이제 태양광에 얼마나 발전을 하는지를 갖다 이제 데이터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다만 때리면 돼, 저거는. 그렇지. 딱 그러면은요, 처음에 선전했던 거하고 실제가 엄청나게 딱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당연히 이슈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세훈 저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돈이 낭비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돈 빨아먹고 있는지 시민 세금 낭비에 빨대 꽂고 있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저거는 사업 자체는 괜찮은데 뭐 중간에 빨대로 빨아먹는 놈이 많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예. 저게 또 탈원전하고 또 관련돼 있는 겁니다. 저게. 그렇지. 제 얘기는요. 지금 저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면적으로 저건 감사가 일단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실제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필요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죠. 감사원 감사는 저거는 이제 정책 감사적 특징이 있어가지고 정책 감사는 우리나라 감사원이 취급 잘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래요? 저거는 이제 무슨 부정 비리가 있어야 이제 할 텐데 지금 정책 감사는요 실제로 저 사업을 이런 돈을 이렇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이 절감이 될 거야라고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요 막 선전을 했고 그렇게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까보니까 터무니없게 과장이 돼 있더라. 요런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의 그 터무니없이 과장해서 시민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든지 뭔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요, 한 달 내내 뉴스거리가 나올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거 하나만 갖고도. 근데 이런 게 수백 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세훈이 끊임없이 말입니다. 기존에 탈원전의 기치를 갖다가 들고 환경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자들의 어떤 주도하에서 그 행했던
이런 어떤 태양광 발전이나 뭐 풍력이나 뭐 이러저러한 걸 갖다 캐면요 그냥 고구마 덩굴처럼 계속 뭐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멀쩡하게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네네. 가장 환경 파괴도 적고 이산화탄소 발생도 아예 없는 원자력 사업을 지금 멀쩡한 걸 지금 다 죽여놓고 그리고 지금 한다는 게 지금 지금 오히려 환경을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오히려 환경오염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발전 단가도 워낙 비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력도 다 줄이기는 저런 지금 엉터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환경을 파괴하는 업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환경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건데요. 지금 저거는요 그 서울시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튼 주택 공급이라든지 말입니다. 뭐 공시지가 인상 저지 뭐 이거는 중앙정부하고 싸워야 됩니다. 국회하고 싸워야 되거나 그거 진짜 쉽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정치 방역 문제나 아니면 아파트형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이나 그다음에 뭐 사회적 경제니 마을이니 뭐 이러저런 이름으로 말입니다. 혈세 빨대들 민주건달들 먹여 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충분히 다 까발릴 수 있고요. 감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 문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런 거를 갖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잠깐만. 넘어가 보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이 많네요. 지금 이거요. 그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딱 요 내용이 뜹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자, 다 클릭하면 쫙쫙 떠요. 제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클릭을 하면요. 밑에 딱 박스가 4개 뜹니다. 민주서울 해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이 딱 들어가 있어요. 네. 수기 예산. 네. 거기 보면은 참여 예산이고 예산 아니, 학교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도 지금 여기 각 지자체별로 다 시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 저기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교육 내용은 뭔지, 어떤 강사를 쓰고 있고 돈을 얼마를 주고 있는지 다 지금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저 민주시민교육 클릭하세요. 또 클릭하면 또 내용이 쫙 뜹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비교적 이렇게 찾아보기 쉽게는 만들어놨어요. 그럼 한 사람만 투입을 해가지고 저 자세히 조사를 해봐라. 몇 명이 교육을 듣고 어떤 사람이 교육을 하고 교육 콘텐츠는 어떻고 어떤 내용인지. 쉽거든요. 그럼 리포트 하나 내라. 저 수기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뭐- 참여 예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시민 무슨 활동가들이 만들어 가지고 예산의 일부를 내놓으라면 지금 뭐 마을에 예산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예, 아니 이제 제 부분은요, 뭐 활동가보다는요, 물론 그 각 지역에 아니, 주민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저쪽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그러면서 저쪽에 활동가도 활동 공간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돈 대주는 사업이라고. 저게. 그렇습니다. 자, 그럼 협치 서울 밑으로 보십시오. 협치 학교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 및 법인 현황 뭐 이러저 서울시 NPO 지원센터 이렇게 쫙 있어요. 옆에 이제 마을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런 것들이 말입니다. NPO 지원센터도 지금 그 누구한테 위탁하고 있는 거죠. 네, 다 위탁합니다. 그 뒤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북 교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이게 서울시가 남북교를 왜 하지? 아니 그래서 내용을 뜯어보면요, 저 클릭을 해보면 남북 교류 협력위원회 위원 쫙 뜹니다. 그 다음에 교류 협력위원회 그 회의 개최 현황이 있는데요. 올해 3번 했습니다. 이때가 총 100회 했어요. 2004년, 2005년에는 남북 교류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7년, 18년, 19년에는 거의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얼어붙었는데 보면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가다 10번, 12번 막 개최를 했고 작년에도 3번을 개최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거기서 어떤 내용을 갖다 결의를 했는지 뭔가 저 돈 드는 사업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죠? 전부. 다 저걸 들여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안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금이라도요, 한번 클릭을 해보십시오, 저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아까요, 그게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다 보면은 그 통과라는, 그 총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딱 소개에 딱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위원장이 오관영 씨, 저기는 민주노총의 저기 부위원장이가 간부 출신이고요. 아, 민주노총 출신이군요. 그 다음에 저 사람들 위촉직 위원회 보면 강명옥, 그 다음에 류홍번, 뭐 송문식, 그 양소영 뭐 등이 있는데 대부분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뻔하죠. 예, 뻔하네. 뭐 그 중에서 이제 좀 중립적인 어떤 인사들도 조금 몇 명 이게 구색 맞추기로 좀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뭐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쭉 하는데 저런 내용들을 다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그때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그 당시 그 2월 달에 서울시 제도약 특별위원회 해가지고 뭐 세부 자료 발표를 했어요.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사단법인 마을에다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했고 그때 이제 8년 동안 360원 넣어줬고요. 지금 총 408억 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단법인 9년간. 마을하고 일촌공동체한테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갖다가 했고 약 140억 원을 총 577억 원을 갖다 지원을 새끼들 했습니다. 통도 크네. 그렇습니다. 기본이 다 100몇십억씩이네. 사단법인 시민도 있고요. 아, 저는 이 자유보수 우파 애국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사단법인이나 뭐 그다음에 뭐 재단법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법인 마을은 박원순 측근이 만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 내용 보면 다 있습니다. 아, 제 얘기는요. 저런 부분을 우리는 또 쟤들은 무조건 그냥 지들 사람으로 바꾸겠지만은 오세훈 시장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 사업들을 갖다가 정밀하게 평가를 해가지고요. 저에서 적절한 사람으로 교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에 빨아먹고 있는 민노총이나 이런 떨거지들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저 사업을 내용을 바꿔가지고 네네.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건전한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4대 건국 이념과 맞는 사업들 그리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해서 우리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들려다 바라는 얘기입니다. 이 서울시 MPO 뭐 비영리단체 지원센터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창립 시민도 이사들 그러니까 보면요. 뭐 전부 그 뭐야 여성단체연합 그거 출신이네. 저기 권미혁 씨 저기 민주당 의원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남인순 있잖아요. 남윤인순 예, 그 유명한 남윤인순 딱 저기 들어 있잖아요. 남윤인순. 예. 그 당시 그랬고 임삼진 씨. 그다음에 저기 정형곰. 뭐 다 유명합니다. 저 정연백, 조명래, 조희연 다 뭐 화려한 사람들이 저기 다 지금 그 당시 이제 저희들이 저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제 그 뒤로 좀 바뀌긴 했는데. 저기 2013년도에 창립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시민이라는 게. 네, 예. 그 저기 지금 비영리단체 지원센터 걔들이 지금 네네. 저거들 이념에 맞는 애들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저 사람들은 빠져나가고요.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다 교체가 어쨌든 다 됐는데 저런 출신들이겠죠. 다 초록이 동색이죠. 예, 민변 출신들하고 네네, 이런 다 사람들 그렇습니다. 전부 좌파 시민단체들 모여가지고 걔들이 비영리단체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으니까 안 봐도 뻔하지 뭐. 뻔합니다, 사실은. 저런 거를 들여다보고 말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이탈한 거 비정상이 있으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직원들 많습니다. 직원들 아주 많아요. 이것도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직원들 꽤 많습니다. 아마 몇십 명씩 다 돼요. 이게. 그 전부 다 그 쟤들 다 저기 가서 정부 그 정부 세금으로 다들 네. 지금 뭐 일자리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 얘기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거 좀 딴 얘기가 좀 제일 끝에 좀. 참 이거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좀 외교 공간 관련 국제 협약에 위반되거나 사유지를 무단 점용한 서울시의 그 반일 동상들 있잖아요. 위안부 소녀상이나 칙령 노동자 상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 아니 저런 거를 좀 철거를 해서 뭔가 지금 오세훈 시장과 자유보수 우파 애국 세력의 어떤 이념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쉬운 일이거든요. 우리 김대호 소장 같은 분이 서울시장 됐으면 저거 당장 했을 텐데. 아니 이거 너무 쉬운 일인데 저거를 안 하고 있어요. 저게 지금 좌파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아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쪽에 이념이 뭐고 역사 인식 뭐고 그러니까 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비록 서울시장
원래 외교는 대통령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 중앙정부가 그리고 하지만 외교 그 대사관 앞에 저런 거 만들면 안 되잖아요. 불법. 그렇습니다. 저거 허가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유지 무단 점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외교 공간 앞에 말입니다. 이거 국제 협약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갖다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런 거 안 하고 있죠? 아니, 아주 너무 간단한 일이라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아주 서울시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지금 우리 김대호 서장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들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마지막에 저기 그 속도 속도 위반. 지금 제가 중요한 거 몇 개 뺐는데 자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시다. 자 이건데 주요 간선도로 속도를 정상화 또는 상향을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저게 사실은요 서울시가 아니라 저거는 이제 경찰청이 사실은 저거를 갖다 관리하긴 해요. 그러면 서울시장으로서 천만 시민의 어떤 그 총의를 모아가지고 야 이 속도 50km 이게 제한이 적절치 않다. 이게 어때 8차선 10차선 대로가 50km냐?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과태료나 범칙금의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 있게 그 저기 운전자들이 많이 잡히는 데가 있어요. 서울시나 경찰청의 입장에서 볼 때 노다지죠, 거기가. 이게. 그러면 거기는요 많이 잡히는 구역이다. 여기서 한 달 동안 얼마만큼의 이게 많은 사람이 과태료를 갖다가 이렇게 부과받았다. 그렇게 딱 조그만하게 뭐 붙여주면요, 사람들이 조심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 은근히 말이면 많이 엄청나게 많이 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많이 잡히면 그걸 즐기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우리 국민들은요 자기 호주머니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지금 저 사업 자체가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루 벌어먹어서 시간에 쫓기는 사람도 50km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교통 최정 시간에는 또 50km 가라 해도 못 가잖아. 그렇습니다. 그럼 저게 지금 나름대로 지금 널널하게 5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시간에 지금 다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절이 되면요 뭐냐면은 아주 아둥바둥 움직여야 되는 서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잡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뭐 이렇게 음식 배달하는 사람들이나 네. 안 그러면 또 뭐 예를 들면 물건 배송하는 사람들 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서민들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걸리게 돼 있거든요. 저게 아주 그냥 넉넉한 뭐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뭐 부유한 사람들은요. 저기에 뭐 50km야 40km라 해도 그냥 뭐 다 세월호 내월호 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요 주정차 위반도 잘 안 합니다. 주차장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아둥바둥 사람들은 차 잠깐 세워놓고 이렇게 그냥 뭐 일 좀 보고 나왔는데 주정차 위반으로 또 이렇게 과태료 얻어 맞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범칙금들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범칙금을 갖다가 일반 재정에 쓰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요 오로지 사람들이 이 단속에 덜 걸리도록 사람들한테 주의를 환기시켜. 여기는 뭐냐면 노다지다. 엄청 많이 걸리는 데다. 표지판 하나 딱 달아두면요 사람들이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범칙금은요. 그 갖고 뭐 자기들의 무슨 급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가 적게 그치는 캠페인을 하는데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정차 위반을 이게 잘 걸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는 딱 이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많이 걸리는 데다. 그 다음에 설사 이렇게 과태료나 범칙금이 거친다 하더라도요. 그 돈을 일반 재정으로 쓰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국민들이 그거를 덜 위반하도록 여러 가지 어떤 표식 주의라든지 경고 표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치는 용도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특별히 단속 많이 걸리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속도를 상향하든지 정 안 되면요. 월간 단속 실적이라도 알려줘. 딱 그냥 어디 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시간이 또 됐군요. 오늘 지금 급하게 서울시 50일 경과에서 오세훈 시장이 무엇을 내야 될지를 좀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기에 네. 댓글에 네네.
시장님 과외수업 받을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대호 소장한테 오세훈 시장이 특별 과외수업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과외 한 적이 있긴 있는데 아 그래요? 서울시장 관련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김대호 소장이 긴급하게 제안했던 거. 네. 지금 박원순이 지금 벌여놨던 잘못된 행정들의 실태가 뭔지 네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고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예, 실태를 드러내야 그 다음에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음습한 데서 네네. 민주 건달들이 그 네. 국민의 세금으로 저거들 빨대 쫙쫙 벌어도 호의호식하는 실체들이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예산 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도둑질하는 쪽으로 쓰고 있다는 것 우리 실체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제일 임무가 그것이겠군요. 그거를 해서 끊임없이 뉴스 메이커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효능감이 딱 바꾸니까 진짜로 뭔가 바뀐다. 바뀌네. 그래야 정말 이자들 정권을 갖다가 이번에는 바꿔야 되겠다. 2022년에는 그렇지. 정당성도 나오지. 이런 느낌들을 줘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거짓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네. 김대호 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오늘 아니 서울시 오세훈 시장한테 좀 두는 제안이랄까, 혹은 뭐 경고랄까, 뭐 이야기나. 아니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을 이렇게 지지를 했던 게요. 단순히 뭐 5년의 경험이 있어서 첫날부터 능숙하게 뭐 이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2022년에는 대한민국을 좀 대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그 발판으로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많은 거를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컨대 선거를 갖다가 공명하게 관리를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정치 방역지를 갖다가 이렇게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정책을 피는 거, 그 다음에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뭐 공시지가 인상 등을 통해 가지고 세금 빡빡 긁어가게 하는 거를 갖다가 막는 거, 그 다음에 세금 낭비들, 혈세 빨대들, 공공 양반들, 민주 건달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제동 장치라도 달자 이런 거였거든 사실은. 그렇지. 그랬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오세훈 시장을 갖다 밀어줬는지 그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당신 취업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2022년에 대회전에서 네. 이 자유보수 우파 애국 세력이 이렇게 정말로 이 집권해야 된다. 그런 어떤 느낌. 그리고 좀 저놈들은 민주노동 평화 뭐 민족파리들은 정말로 더 이상 이렇게 그 지자체든 아니면은 그 국회든 중앙정부든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끌고 나가면 안 된다. 그런 느낌들을 갖다 주게 하는 게 이게 핵심인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뉴스에서 사라진 겁니다, 지금. 그렇지. 지금 한참 뉴스를 도배를 해야 돼요. 서울시발, 오세훈발 뉴스. 그렇지.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은 제가 볼 때 정말로 너무 좀 기대 이하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비바람 찬이슬을 맞으면서 말입니다. 어쨌든 광장에 나가서 정말 투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좀 제대로 활용을 해야 돼요. 박은수는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조직들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다 예산을 흘려가지고 정말 수만 명을 갖다가 이렇게 민주 건달들, 노동 귀족들한테 계속적으로 뭐를 줬거든요. 근데 오세훈은 그런 거를 갖다가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말입니다. 민주 건달들, 노동 귀족들 다 또아리 틀고 말입니다. 예산들 냠냠 맛있게 지금 먹고 있을 겁니다. 예. 노아라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 오세훈 시장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긴급 제안을 좀 했습니다. 우리 김대호 소장님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오세훈 시장을 뽑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에게서 정말 그동안 잘못됐던 시정들을 고쳐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우선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 그것은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 알리는 일들은 서울시가 다수가 아니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 민주파리 건달들이 우리 서울시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부터,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 거기부터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지금 김대호 소장이 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 우리 김대호 소장한테 특별 과외라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